자, 이제는 손을 가지고 좀 더 정통적인 방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인체를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를 한번 짚어놓고 이제 손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손을 빌려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이 뼈대라는 거는 결국에 옛날에 뭐 찰흙 같은 걸로 뭐 만들 때도 철사 같은 걸로 해 놓은 다음에 위에 찰흙을 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죄송합니다. 일종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림에도 필요하고 인체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명화 같은 정말 좋은 그림들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그냥 완성된 걸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못 봐서 이제 화려한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기초적인 것들 또 뭐 다양한 그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 이제 조금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겉에 보이는 거가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 이런 뼈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뼈대 위에 이런 근육들, 나중에 이거는 인체할 때 한번 인물화할 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뼈대 같은 것, 뼈대 위에 지금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생각한 것보다 이거 반대로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인체를 하실 때도 들어가실 때도 인체를 들어갈 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대 같은 경우는 손에도 이제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뼈대는 형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뒤에 플러스 근육이라는 게 붙게 되는데, 근육이라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인대 같은 걸 그들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이 뼈대 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피부라는 어떤 가죽 같이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건데, 이 피부라는 거는 굉장히 그 좀 탄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사람의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움직이는 부분, 제일 많이 움직이는 뭐 이렇게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손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금을 이렇게 닿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게 이제 이게 그냥 평면이었으면 계속 이게 움직이고 이러면 여기가 굳은 살 이렇게 뭐 상처를 입게 된다든지 파인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보게 되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움직이기 하기 위한 요런 손금 같은 경우도 움직일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같은 걸 보면은 이거를 뼈 마디를 이런 식으로 손 마디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게 이제 이런 뭐 손톱이 이렇게 있겠고, 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주름진 이유가 이게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잖아요. 얘가 뒤로 꺾이진 않고, 그죠? 안쪽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꺾이는 부분들이 가장, 여기가 완전히 작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런 주름이 없으면은 이게 안 꺾이죠. 이게 팽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하면 여기가 막 상처가 있게 될 테니까 여기를 폈을 때 딱 평면이 될 정도로 여기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가 탄력 있게 매끈하게 이루어지는 선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반대로 이게 이제 접히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런 마디들이, 자, 이런 마디들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했을 때 이렇게 탁 핏이 맞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얘를 펴게 되면 이 부분 역시 팽팽해지면서, 대신에 이 부분, 이 마디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야지 얘는 폈을 때 편해지고 얘를 구부렸을 때 이 부분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리고 여기 근육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나 인대가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팔도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펴졌을 때 얘를 이렇게 굽히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두 부분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알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얘를 이렇게 각자 당겨주니까 여기 부분이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하면 평평하지만 얘를 하게 되면 내려갈수록 여기 부분이 뭉치게 되면서 좀 더 평평해지는데 대신에 살들이 이렇게 밀려나가죠. 살들이 밀려나가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좀 더 아까랑 다르게 몰랑몰랑한 이런 재질로 바뀌게 돼요. 여기는 좀 더 했을 때 뼈 그대로 돼 있는 팽팽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는 물렁물렁한 재질로 되고, 자, 여기를 펴게 되면 여기는 다시 팽팽해지고 여기는 물렁물렁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유기체로 이루어진 어떠한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 겉에 보이는 이게 유기적인 이 안에 근육들이 이렇게 상호작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 나중에 이 단순한 이 이론 자체를 그림 그리실 때 이제 가져오기만 해도 나중에 인체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손만 해도 여기가 폈을 때 사실 컨투어 같은 거 저 아까 했던 컨투어 같은 경우도 이게 컨투어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을 그린다면 컨투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샥 갔다가 이 안쪽에 있는 컨투어는 천천히 가가지고 여기를 팽창하게끔 이런 굴곡을 잡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 선 쓰는 게 스킬 뭐 이런 선 예쁜 선 쓸 거야 내가 뭐 이런 선 쓸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알고 이 인체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왜 생겨 있는지 이렇게 왜 생겨 먹었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그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중에 인체할 때 얼굴 표정, 입술, 뭐 어깨 근육, 뭐 허리, 엉덩이, 종아리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시면은 훨씬 더 그림 그리시는 데 있어서 인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름다운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크로키 같은 거 그리실 때도 이걸 응용해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남들과는 다르게 짧은 똑같은 30초가 주어지지만 이거 훨씬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또 바로 또 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꼭 명심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한번 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 손을 가지고 한번 구조에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즈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손 그려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손만 드로잉 해가지고 무슨 일본에 이렇게 유학 준비하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는 손 드로잉만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만 계속 그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손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고 왜냐면 굉장히 유기적이고 가장 많은 뼈가 모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좀 더 손을 계속 그리시면서 좀 더 디테일한 해부학적인 자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초급반이니까 이제 뭐 초급 기초에서 좀 더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구조에서 제가 시범 보여드리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그려볼 건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자세 하지 말고 막 이런 자세 재밌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처음은 좀 어려우니까 좀 기본적인 걸로 해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는데 지금 제 시선이랑 저희 카메라의 시선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그림 나오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앵글이랑은. 저는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손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다가
뭐 예전에 로봇 같은 거 사면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구조가 붙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에서는 처음에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자, 이 손등 부분과 이런 덩어리 위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통이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원통이 붙어 있어서 마디마다 꺾여 있는 부분들, 이제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는 거죠. 이 넘어가는 부분은 역시나 그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관찰하시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물갈퀴처럼 여기가 이제 유연하게 이게 좀 뭐랄까요, 이런 막 같은 마치 느낌의 이런 피부 조직들이 이렇게 있고요. 뼈 같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 이렇게 덩어리, 이 마디마다 손이나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아까 얘들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 마디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도 이런 마디마다 이렇게 잡아주셔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다 보니까 좀 빨리 잡죠. 항상 잡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천천히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제라는 건 결국에 드로잉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아까 했던 컨투어 같은 거랑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일주일 동안 많이 투자하실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2시간만 하지 마시고요. 뭐 심심하실 때 이게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손 대시면은 일주일이 금방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연습을 금방 할 수 있게 되겠죠. 알차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만 2시간 듣고 딱 끝내면 일주일 이 강의 2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실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왜냐면은 또 그리시다가 보면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보다 이제 좀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죠. 자, 여기 이렇게 냈고,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직접 보고 그리는 거는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시선 자체를 어디서 두냐에 따라서 계속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러실 때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직접 보고 그리는 거. 여기 이제 손 모양도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구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지워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뭐 지워주신다든지, 신중할수록 좋겠죠. 여기도 헷갈리는 부분들, 여러분들 하실 때 지우개란 거는 하얀 지우개라고 이제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림 그리실 때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우개질을 하는 거에 두려움을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 프리즈마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워지는 게 어려워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중하게, 그만큼 톤이 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이게 연필로 하면 빛이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프리즈마 컬러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하실 때나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디자인 할 때 라인이 잘 나와서 이걸로 디자이너 분들이 라인 드로잉도 많이 하거든요. 뭐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즘에는 뭐 좀 더 디지털 드로잉을 더 많이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그림자도 있으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큰 형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제부터 좀 더 이 부분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적으로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꺾이는 부분이죠. 이 덩어리, 이게 이제 쉐입인데 이 모양대로 이 주름이 있더라도 이 모양대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이 주름만으로도 이게 돌아가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손톱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림 자체가 이제 펑 터져 보이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도 살짝 굽혀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게끔, 여기도 완전히 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울퉁불퉁한 느낌은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 톤의 방향을 넣으실 때도 이거를 그냥 이쪽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스케치 특히나 간단히 하실 때는 이런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범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긴 하죠.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가르쳤을 때는 이게 애들이 막 뒤에서 학생들이 막 구경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했었기 때문에 막 긴장되고 뭔가 떨리고 그런 게 있죠. 그래도 편집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게 보는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프리즈마 컬러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그리는데 이게 쪼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긴장을 팍팍 하고 그려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그릴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을 수업 시간 하면서도 이걸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스스로 또 훈련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여기서 이제 좀 물렁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굴곡을 예쁘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디테일한 중요한, 시선에서도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런 들어가는 부분들이 구조가 이제 재밌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은 그 손의 디테일, 표현의 디테일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손의 디테일들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이 면이란 걸 해석하게 되셨으면은 이런 면의 방향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방향. 여기 이제 덩어리가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훨씬 그림 그리는 게 쉬워지게 되는 거죠. 기둥 이제 인대 앞,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해부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핏줄까지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핏줄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 잘 하시죠. 저도 멀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리시면서 흥미가 생기실수록 그 해부학 책을 사셔가지고요. 같이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만큼 그리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보고 그리는 거랑은 다르죠. 자, 또 이런 체크 같은 게 일종의 이 주름 같은 걸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이제 딴짓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 힘이 풀려가지고 다시 이 그림에 또 맞춰줘야 되고요. 이런 손 모양 같은 게.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 몇십 분 이러고 있으면 손이 저려요. 저려서 그 왜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 실제 모델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모델을 데리고 그리려고 해도 상당히 체력을 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델분들이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도 퀵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실제로 앞에 계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뼈 튀어나온 부분과 이게 외곽선이 이 외곽선이라는 게 단순히 외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제 시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주름 같은 거 보시면은 아까 이쪽이 펴져 있으니까 여기는 울퉁불퉁한 게 더 찌그러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아니라 가면서 이쪽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갈수록 약간 연해지는 것들을 첨가시켜 주시면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 부분들이. 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면에 맞게끔 톤을 방향을 넣게 되면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입체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안 그렇고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촘촘하게 톤을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건 일단 윗색을 깐다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또 다시 그 이 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시범하면서 하면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가지고 가끔 뭐라고 하고 있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진짜 집중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집중하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손톱이라고 해서 그냥 손톱은 만화 같은 데 보면 희게 두니까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 면으로 되어 있죠. 꺾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림에서 퀄리티를 올리는데 더 많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부분들 표현하시면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자, 여기도 빛이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톤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아까처럼 덩어리 위에 이런 주름들이 있겠죠. 주름들. 손금도 단순히 그냥 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여기도 그리고 이제 형태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하려면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걸 또 나중에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그림자도 있을 거고요. 있으니까 자, 여기도 자,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정확하게 안 해도 그러니까 약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폰 위주로 경계를 흐려서 이렇게 주기도 하죠. 이제 묘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려주면은 그때 거북이 했을 때처럼 디테일을 살리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질감을 잘 살려주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손봐도 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하고 퀄리티를 시간을 들여서 올리는 거죠. 자, 여기도 빗줄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수정도 해주시면서 그림자도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해주시면 느낌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 형태는 건 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시간이 훨씬 많으면 더 디테일하게 계속 고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림자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고요. 뭐 계속 이걸 반복해 주시는 거야. 반복해서 사비연필로 하시면은 또 잘 지어지니까 여러 번 두면서 여러 번 이제 많이 고쳐 주실수록 좋아요. 처음에는 좀 검게 그려지는 게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그려졌을 손을 많이 냈다는 뜻이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비례랑 잘 맞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마다 이제 연하게 그리는 듯한 방식이, 그러니까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더 잘 맞으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거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좋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훨씬 더 미려한 톤으로 위해서 이렇게 뽀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훨씬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부드러운, 기분 좋은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텁하신 분들은 강렬한 톤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멋있다, 힘이 넘치는 그런 드로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한번 과제란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인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러프 드로잉 느낌으로 진행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제 거를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알려드린 이론을 토대로 본인의 그 손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 저절로 자기의 느낌이 살아날 거예요. 이게 무슨 스타일이 있고 없고, 이거 누구의 스타일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타날 거야. 자,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더 톤을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시간을 얼마나 들이느냐의 그 사람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체 이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듣느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